하나만 볼까요? 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우리가 다뤘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그 뉴스가 왜 나왔는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해킹이 가능하다고 당시 이 보궐선거 전날 국정원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갖고 국정원이 무슨 뭐 해킹 툴을 심어놨다 이런 걸 우리가 방송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윤석열이 지시해가지고 보궐선거 전날 발표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때 보도자료가 저거예요. 그 다음 거.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해가지고 뭔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 바로 전날 발표된 이유 10월 10일 날 발표된 이유가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거야. 근데 저걸 전날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저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저런 거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길 것 같았으면 저런 짓을 했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뭔가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지시했다는 거야. 그냥 완전히 단단한 또라이 아니에요? 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인수위 시절부터 이상민을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상민을 인수위 때 봤는데도 그때도 만나면은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쪽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거짓말인데 사전선거 투표율이 왜 다 똑같아? 똑같지도 않은데 그거 유튜버들이 사전선거 투표율이 다 똑같다. 뭐 17% 이렇게 똑같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데이터 나중에 보면 달라요. 내용이. 계속 거기에 그럼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으면 지금 검은색이라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구 보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채널 운영자가 화면에 나와가지고 무언가를 주장을 해. 근데 그거를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 그냥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1, 2, 3, 4, 5다. 그러면 1, 2, 3, 4, 5구나. 그렇죠. 허술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선관위가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너무 재밌잖아요. 부정선거교 신도 윤석열을 위해서 시스템 설명한 선관위.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그 직원들이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출입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출하고 이 출입증을 받는 그런 모든 국가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PC는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쓰는 PC 있죠. 겉으로 보면은 PC 한 대처럼 보이는데 사실 두 대가 한 대처럼 묶여 있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려면은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스템을 전환시킨 다음에 인터넷을 써야 되고 업무를 위해서는 다시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부망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 대의 PC처럼 보이지만 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직접 뭔가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업무용 PC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외부망하고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명을 윤석열이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정원이 뭐랄까 선관위 점검 결과 선거 조작 또는 해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인 맥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길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근데 실제로는 어떤 구조에 있을 거냐면 야 그거 부정선거 맞지? 이렇게 던져놓으니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야수님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또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 조작에 어떤 근거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왜 폐쇄망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해킹이 가능해. 얘네들이 누가 해봤는지 모르겠더니 비밀번호 1, 2, 3, 4, 5를 치고 들어가면 열리더라. 이것도 가짜뉴스잖아요 사실은. 아니 내가 어제 설명을 해줬어. 우리 방송 내가 내 컴퓨터에 있잖아요. 인터넷 코드 뽑아버리면 누가 어떻게 해킹을 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무선으로 한다는 거야. 몰라요. 사진 찍으면 다 복사됩니다. 내가 그 설명을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부정선거 주장을 하려면 나도 한 10년 동안 깨달은 거야.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모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분리표 정도에서는 그렇죠. 거기서 저번에 그 장난치십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게 안산시장 선거잖아요. 예. 180 몇 표 차이가 나서 재검표를 했더니 2표 차이가밖에 안 났다. 이건 심각하게 볼 문제예요. 노골적으로 어떤 노인인가가 2번을 찍었는데 1번으로 옮긴다거나 1번을 찍었는데 2번 옮긴다거나 하는 그 지역에 국한돼 있는 그들끼리의 카르텔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얘네들이 뭐 사전선거 뭐 투표율이 각 지역마다 똑같아서 선관위 서버가 폐쇄망인데도 해킹이 가능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저께 황교안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 오랜만에. 이제 부정선거 전도사 아니야. 민경욱이 황교안이. 근데 저 기자회견 열어준 게 정점식이야 또. 그러니까 정점식이가 이제 굳이 말하자면 통영 지역구인데 양문석 의원이 원래 있던 지역구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대부분 특수부 출신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황교안하고 정점식이는 공안통의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정식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어저께 이거 보도해 주는 채널 있잖아요. 정신병자들이 몇만 명 들어와갖고 황교안 응원하는 거야. 아, 와, 씨, 미쳐 돌아가는 거지 지금. 황교안도 팬클럽이 있네요.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롯데리아 노상원 보살님. 아, 이거 진짜 재밌어. 와, 나 이거 방송하고 싶었고 오늘 이렇게 엄청 기다렸는데. 난 처음에 이제 그 기사 제목에 노보살이라고 하길래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노보살인가 노보살인가 이 노보살이라는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야. 군대에서 장군이 사령관이 훈련생 여성을 데려다가 어마어마하게 성추행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을 맞게 돼요. 그것도 감경돼가지고. 빼박인 거죠. 너 정보사 출신이니까 봐줄게. 그래가지고 이자가 허련히 사라져요. 어느 날 봤더니 점쟁이가 돼 있어. 이 자체로 영화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연예계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이 몇 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역소린이 돼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는 봤는데 그 근데 군인이 그것도 장성군 그 별을 달았던 군인이 역술인으로 변신하는 경우는 처음 보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아유, 심지어 그렇게 영화대. 영화대? 왜? 아, 영화다고? 신기 있는 보살님이 영화대 지금 아직 있잖아요. 왜 무슨 내린국 같은 거 받으면은 영빨이 설 때가 있잖아. 한참 서고 있었어 지금. 아니 근데 2018년에 불명예 전역을 한 사람인데 그래봤자 지금 5년 남짓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사주 명리를 다 터득했다는 게 말이 돼요? 10년 20년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저기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몰랐던 안산에 저런 용안집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바로 찾아봤죠. 그랬더니 저기가 안산 본호동에 아기보살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저기도 보니까 되게 허름한 집이더라고요. 네. 난 저런 거 안 믿는 이유가 아저씨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개엄까지 할 수 있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이런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여기 인생을 걸고 마차님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번 총선 때 마차님이 들고 온 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싸게 먹으려고 하니까 안 맞지. 누구가 뭐 이번에 당선돼 안 돼 하나도 안 맞더만. 그러니까 복채를 넉넉하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하려니까 근데 안 진짜 맞지. 영화 같은 정말. 이야기이긴 해. 생각 한번 해봐요. 장군이던 정보사령관이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 사건으로 사라진 뒤에 알고 봤더니 점집에서 용한 보살로 있는 상황이면 이거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그러다가 이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역시 아세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아. 공포의 여행구단. 공포의 여행구단에 그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 이름이 뭐더라? 그 감독이 그 막 야구 잘했던 애들을 막 긁어 모아요. 그래가지고 애인구단을 만드는 거야. 그때 뭐 무슨 까치? 까치, 뭐 마동탁 이런 애들 모으는 거잖아요. 이 새끼들이 쿠데타 하려고 점집에 야 잠깐만 노상원이 어디 있대? 알아보겠습니다. 딱 이야기했는데 지금 점치고 있대요. 딱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노상훈이라는 사람이 그 한때는 그 청와대 경호 그 실장도 했던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일설에는
이 노상원 보살을 김건희가 먼저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역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김용현한테 토스가 됐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진맥성은 없어 보이고. 아줌마 통일 대통령이 될 상이야. 아니 생각해봐봐. 간단히 말해서 얘 체포됐잖아 지금. 네. 그렇게 용하면 쿠데타 성공해야죠. 아이 중이 제 머리는 못 깎죠. 아니 지 머리가 아니고 윤석열 머리잖아. 이 말도 안 되는 내가 봤을 때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정광훈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종교인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알려진 사람들 중에 진짜 종교인은 그 김건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더 잘 통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정신병자들이 맞고요. 이 지금 보니까 내가 군복을 벗었어. 성추행으로 물러나서 점쟁인데 야 우리 집 앞으로 모여 하니까 집 앞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모여. 그래가지고 현역들이 모여서 내란 모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우리 동자들은 롯데리아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이 실제로 지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상원의 힘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노상원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현역 군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겠죠. 여기 있잖아. 노상원 말이 김용현이 말이야.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모였다는 예, 거잖아요. 와 근데 그 밤 생각해봐요. 성추행으로 물러나가지고 점치는 전 정보사령관을 김용현이 데려다 쓰는 것부터가 다 정신병적 세계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 가스라이팅을 했을 수 있죠. 사주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쿠데타에 성공하면 큰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또 너무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근데 만약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쿠데타 됐으면 당장 죽었을 거야. 이렇게 하기야 됐을 수도 있죠. 그 노상호 문상호 이 사람 이번에 이제 노보살이 김용현한테 당신은 대통령이 될 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윤석열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그렇지. 일으킨 그렇게 했을 다음에 수 있어요. 당신이 다시 한번 뒤집어서 집권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받쳐주겠다. 그러면은 김용현 입장에서는 노보살이 가장 중요한 예. 그렇지. 자기 신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김용현이는 처음에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원래 국방장관 자원이었는데 너무 이상한 놈이라 국방장관 청문회 해야 되니까 일단 비껴갔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번에 그 호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종섭이가 그래서 국방장관이 돼요. 근데 정보사는 저번에 왜 그 해체 수준으로 지금 들통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상호 얼마 전까지 사령관이 잘릴 거다라고 했는데 안 잘렸어요. 근데 그 힘이 김용현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사고, 그러니까 블랙의원들 명단이 통째로 유출됐을 정도의 사고면 사실 이게 그 문상호 한 사람을 그 뭐 징계하는 걸 넘어서 부대를 해체해야 되는 맞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그 정도의 해외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부대가 해체되지도 않고 그 지휘관이 징계도 안 받고 그대 유임됐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예. 맞아. 참 희한해. 더군다나 이 전직 예비역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가 이번에 단독 하나 보니까요. 비상계엄에 대비해서 HID 블랙요원 포함된 3개 팀의 조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 공조직을 성추행 전력의 노보살님께서 실제로 옛날 사령관이 야 우리 집 앞으로 모여 롯데리아에 모이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근데 분명히 그 HID 요원들한테 내렸던 지시는 최소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치에 개인 장부를 꾸려라고 했는데 납치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까? 2주일이 걸립니까? 납치는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임무가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임무가 뭐겠습니까? 과연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난 근데 거기에 좀 약간 의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살인 병기 자원들을 사람 납치에만 쓰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혹을 좀 남겨둡시다 일단은. 예. 자,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있었죠. 김용현이가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고 했다고 하는 거. 계엄 선포 10시간 정도 전에 김용현이가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당일날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사무실로 이동했다. 실제로 탱크 부대장이 판교 정보사에 왔었다까지. 와, 나는 이거 보면서 정말 소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판을 크게 벌렸구나. 탱크 부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로 밀어버려 이런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다 체포해 이게 아니라 뭘 쓰고 어떤 기갑을 쓰고 이런 디테일한 거는 김용현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이런 워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마음속으로는 윤석열보다 자기가 더 위라고 생각했던 그 심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님 이야기한 대로 언젠가는 내가 쟤를 치고 쟤보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야망도 충분히 꿨을 수 있다. 자,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2월 3일 밤 계엄이 성공했다면요. 지금 쟤네 어제도 확신한 건데 지금 죽은 사람 몇 사람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 못하죠. 못하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20일 정도에 계엄을 내렸다면 해제 못합니다. 예. 지역에서 막 올라와야 되잖아요. 국회가 안 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국회가 안 열려서 해제를 못하면 계엄 상태라는 건 뭐냐면 맞는 키를 쥐는 거예요. 그 포고령에 보면 그게 맞는 키잖아. 비판도 못해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모든 언론이 일제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금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북한에 뭔가 조작된 도발이든 뭔가가 있었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 나갈 때 연말 연시이 됐는데 계엄령 내려가지고 막 통금 내리고요. 우리 같은 방송도 아예 없고요. 여러분은 KBS 같은 방송만 봐야 돼요. 그 자체가 소름 아닙니까? 인터넷도 다 끊었겠지.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또 나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아마 그 돌아버리는데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사상자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걸 같은 사람 모이시다 해갖고 모이면은 체포하거나 체포를 그냥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발할 거 아니야. 그러다 발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내리려고 했던 계엄령에 지금 성공했다면 지금 이 시간쯤에 우린 방송 못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소름이에요. 그때 투입된 군 병력 규모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전사 1139명, 수방사 211명, 방첩사 200여 명, 정보사 30여 명. 일단 드러난 것만이래요. 근데 저 김병주 의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군대가 나라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50만이 다 동원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지금 서울에서만 대충 일어날 수 있는. 특히나 이번에 그 계엄령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던 게 보통 계엄은 단계별로 확장이 되는데 보통 어떤 특정 지역에 한해서 비상계엄을 먼저 하고 비상계엄으로 안 되면은 그러니까 경비계엄으로 먼저 하고 경비계엄을 선포했다가 그걸로 감당이 안 되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그 지역의 위험이 확산되면 전국계엄으로 확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시작부터 전국 계엄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날짜만 한 2, 3일만 더 지났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뭐 주민센터, 구청, 뭐 그 종합병원 이런데 다 군인들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건 법원에도 그 법원에도 지금 현재 판사들이 판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군인들이 파견돼 가지고 군법에 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대항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로 밀어보려가 쟤네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데 윤석열이가 자기 좀 모면해 보려고 체포의 첫자도 안 꺼냈대요. 윤석열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최악의 찌질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왜 그 채팅창 상단에 채널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000명에 한 몇 명 남았거든요. 네. 10,000명 한번 채워봅시다. 진짜 최근에
양질의 정보가 올라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알아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텔레그램 앱 까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앱 까시면서 새날마켓 앱도 같이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1부 마치기 전에 한 섹션 더 해야겠죠. 예.